4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현행법은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 직원 신도시 개발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불거진 토지 보상금의 경우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신고와 기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가능케 한 측면도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등기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 팔면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신고해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논란에서 나타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의 경우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해당 토지를 LH 등 관련 기관에 얼마의 보상금을 받고 넘겼는지 신고나 기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등기부 등본을 봐도 해당 토지가 어떤 금액에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지적입니다. 개발한다 안 한다 하는 정보를 독점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익을 다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자기들이 가로채 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이나 감정 가격도 자기네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결정하고.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제안위에서 먼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는 LH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최근 LH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해 감정평가 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할 때 그 매매 가격이 얼마라고 이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관청에도 행정관청에도 신고하고 등기할 때도 신고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겁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선 투기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에 가격을 기재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니까 너무 비싸게 그게 갑자기 거래되거나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당 법안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다고 그러게 되면 공공주택 특별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도시개발지구라든가 뭐 어쨌든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곳은 다 적용하는 게 그게 이제 맞지 않나.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감정가격 불신 해소를 위해선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노원구 새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과 스토킹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김태현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 사람 범행도 그렇고 범행 이후 행각도 그렇고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사이코패스로 보는 시각이 다분합니다. 네. 이제 김태현은 네. 본인을 만나주지 않는다. 네. 피해자가. 그런 것에 이제 앙심을 품고 네. 지난달 23일 오후에 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택배원을 가장해서 네. 주도 면밀하게 네. 침입을 했고 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에 들어온 피해자의 모친을 연이어 살해했고 네. 결국에는 본인을 지금 만나주지 않았던 피해자까지도 다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살해의 방법이 너무나도 처참했고 네. 무엇보다도 살해한 이후도 대단히 경악스럽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들이 이제 살해되어 있는 이제 시신 그 네. 옆에서 3일 동안 밥과 술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거든요. 네. 이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네.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같은 걸 놓고 봤을 때는 네. 도저히 일반인으로는 보기 어렵고 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킹을 하다가 뭐 흉악한 범죄로 이어진 건데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나요? 네,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나온 게 네. 1999년도부터예요. 그때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말에 네.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제정돼서 이제 네. 곧 올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네. 이게 지금 통과되기까지 22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 때까지 법안 발의가 14차례 됐었는데 다 통과가 안 됐고 네. 21대 국회에 다시 6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이번에 겨우 통과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이 김태현 범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스토킹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주위에 그런 거 토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다시 말해서 더 잔혹한 2차 범죄를 막지 못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 예정인 법도 조금 문제인 것이 네. 이게 보면은 그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네. 지속적이고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의 스토킹은 처벌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태현 같은 경우도 한 번 그 네. 장소 범행 장소에 찾아갔는데 네. 만약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네. 이 법이 시행 중이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네. 이건 범죄가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피해자도 네. 이 그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만 이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많은 경우에 네. 피해자의 주변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너의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네. 피해자의 친한 친구 또는 가족한테 접근을 해서 네. 뭐 SNS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겪는 스토킹 범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는 지금 이걸로 처벌 안 되겠죠. 이게 법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이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네. 시행 예정인 것을 바로 또 뜯어고치고 네. 그러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너무 법을 이랬다 저랬다 네. 바꾸는 것은 네. 어떤 그냥 법적 안정성, 법치주의의 그런 양대 원칙이 네. 이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너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법이 시행되되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참 중요하다.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기관의 어떤 법 집행을 통해서 우리 네. 사회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의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 법에도 보면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네. 보면은 그 수사기관이 네. 수사 초기에 네. 바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 규정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보면은 네. 법원의 접근 금지 신청을 통해서 네. 가해자의 그런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회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근거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네. 얼마든지 지금 이런 김태현 사건처럼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네. 또 피해자가 오죽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는 네. 웬만큼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는 경찰서 잘 안 가거든요. 네.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수사해달라, 네.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의 신고를 좀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그런 어떤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이 시행되면 운용의 묘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감금치상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사연 뭐 어떤 내용인가요? 30대 초반 남성 고주영 씨는 그 네. 같은 회사 내의 최고 미인으로 소문난 네. 이하늘 양을 평소 연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고 네. 씨는 그 이양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네. 남몰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당일 퇴근하는 이양에게 네. 어디로 가시냐 태워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네. 그 이양은 고맙지만 괜찮다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나 고 씨는 계속해서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면서 그 드릴 말씀도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이양의 손목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네. 이에 이양은 그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네. 회사 상사인 고 씨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적지를 얘기했고 네. 또 그 안전띠를 스스로 맨 뒤 두 사람은 함께 출발했습니다. 네. 이게 뭐 여기까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다른 사단이 더 벌어진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 씨가 네. 이양이 말한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 이에 이양은 이 길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아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냐라고 네. 물었는데 네. 그 고 씨는 제가 오늘 하늘 씨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거기로 가시자라며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양이 다시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네. 내려달라고 재차 그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네. 그 고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60에서 70km의 속력으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에 그 덜컥 겁이 난 이양은 네.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고 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그 요한은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고 네. 씨를 그 감금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감금죄는 될 것 같은데 감금치상까지는 우리 코너 제목처럼 약간 알쏭달쏭하네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양의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것은 그 고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싫다는 이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네. 또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를 달렸으니 네. 그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고 씨는 하늘양이 다친 것은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네. 하지만 그 차에 탄 이양이 목적지를 스스로 말했고 또 안전벨트를 스스로 했으니까 그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반면 이양은 네. 무슨 소리냐 그 싫다는데 차에 억지로 태웠고 내려달라는 요청도 무시하고 못 내리게 계속 달렸다. 네.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할까 무서워서 차에서 도망가다가 그 크게 다쳤으니 고 씨에게 감금치상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금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법적으로 감금은 네. 사람을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네. 아울러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상 심히 어렵게 하는 것까지도 그 포함합니다. 네. 그 방식은 제한이 없고 네. 그 물리적 유형적 수단뿐만 아니라 네. 심리적 무형적인 방식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네. 관련해서 네. 형법 제276조 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법 제281조 1항은 체포 또는 감금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감금과 체포의 차이는 네. 감금은 유무형의 수단으로 특정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과 구속을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고시는 감금치상죄가 성립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데는 이견이 네. 없습니다. 설령 승용차를 탈 때 자의로 탔다고 해도 네. 이후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계속 달렸다면 네. 승용차라는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네.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문제는 감금치상 부분입니다. 네. 일단 고씨 입장에서 이양이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고 이양에게 상해를 입힐 어떤 의도도 그러니까 그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좀 네.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네.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그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네. 이는 가해자의 의도를 떠나서 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네. 이는 당연히 감금치상에도 적용될 수 있고 네. 나아가 강간을 피해 도망가다 다치거나 숨지는 등 강간치상이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네. 설명입니다. 아무튼 뭐 앞서 보도한 김태현도 그렇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지인 등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32살 최신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신종은 판결 선고에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키우던 4살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20대 엄마의 40대 남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차단한 후에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4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